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5G 테마 희망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그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KMW라든가 RFHIC 같은 경우 이제 한 3%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정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이 좀 보이지 않나. 희망을 또 드려야 되겠죠. 소제목으로 이제 11월 이후, 여하튼 간에, 특히 이제 5G 종목군들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방송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로를 넘어서 좀 희망의 어떤 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주도주 내비게이션, 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과 주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연 5G 테마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먼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준비를 오늘 나름대로 좀 많이 했어요. 그 비중을 좀 많이 둬서 많이 했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또 여러분들의 또 기대대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꾸로 하게 되면 굉장히 험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하여튼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죠. 핵심 포인트 잠깐 점검해보면, 우리가 장비주들은 이제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장비주들은 이익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소재라든가 재료, 부품에 비해서는. 왜냐면 등치가 크니까 한번 이제 현금을 왕창 끌어들이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게 재판매라는 그런 복병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소재나 부품, 재료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익의 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장비가 좀 떨어지고 소재, 재료, 부품, 그 다음이 장비 순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5G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 후년도 좋아질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주도주 차원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출, 이익과 이제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우리가 미래가치의 선반영입니다. 미래가치의 선반영. 그걸 항상 염두에 주기 바라고, 보통 이제 대중 투자가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 7분응선, 8분응선에서 가장 흥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MW를 기준으로 한다면 KMW가 만원에서 8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6만원 정도 6만원, 7만원에서 가장 흥분하고 가장 많이 사요. 그때 제일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대중들이 같이 공감을 할 때 그때는 매수를 피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5G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제 4분기 혹은 내년 이후를 겨냥한다면 지금서부터는 매 눈으로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가 상승 전환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야지 마음이 아프지가 않죠.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전환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오늘 방송의 주제를 5G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주가고 파란색이 실적이거든요. 보면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먼저 상승 전환돼요. 그런데 실적은 그 기간에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실적도 그렇고 경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거나 혹은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승 초기에는 철저하게 시장의 어떤 그 불신과 공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야 되는데 못 사게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8분응선에 근접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신과 공포에서 확신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5G 2020년, 2021년에도 굉장히 좋다. 근데 대중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관점에서 주가를 사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점에 사주려는 세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적정 시점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하락하는 초기에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죠, 자꾸.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실적은 그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실적은 계속 좋아요. 우리가 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먼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주들은 이제 3년 후에 미래 가치마저도 선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냐면, 제일 먼저 고점이 온 게 3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 고점이, 그 다음 1개월 정도 후에 2번이 오고, 그 다음에 1개월 좀 지나서 한 2개월 가까이 후에 또, 1번이 이제 최고점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먼저 고점이 온 주식이 먼저 가격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수직선이 1개월이거든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평선을 모으고 저점이 살짝 높아지죠. 이게 이제 그 RF택입니다. 오늘 이제 RF택은 좀 회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택. 2번은 뭡니까? 2번이 1번보다 먼저 고점이 오죠. 그리고 1개월, 2개월, 3개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종목은 3번 종목의 이 정도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2번 종목은 이 시세 원리 논리대로 그냥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제 기법인 거죠, 그냥. 그거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도 댓글들을 많이 받고 또 주요 부분들을 달아드리고 했는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못 맞춥니다. 다 못 맞히고요. 제가 아는 영역이죠. 제가 또 이제 유튜브 방송 특성상 많은 종목을 많은 종목을 이렇게 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종목당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개인 몫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셔야 되겠죠. 유튜브 속성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2개월 이제 새내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좀 알 것 같아요. 자, 맨 위에 종목 1번 종목이 KMW예요. KMW. 그러니까 지금 KMW는 2번 종목이 OE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MW 위치는 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OE솔루션이에요. OE솔루션은 3개월 조정 받아서 제가 이제 5 종목을 진단해 드릴 때 OE솔루션은 3개월 월봉상 3개월 조정 받기 때문에 다시 갈 종목은 3개월 조정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기간 조정 후에 이제 상승 반전된다는 거죠. 안 될 주식은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맨 아래 종목이 이제 RF택이죠. RF택은 1개월, 2개월, 3개월 먼저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물론 저는 이 세 종목을 통틀어서 RFHRC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 상승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 또 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RFHRC에 대해서, 핵심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목이 자꾸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잘 안 났네요. 이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대목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 연구도 나름대로 좀 많이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좀 덜 증가하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증가하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좀 많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이건 좀 KB증권 자료입니다. KMW를 보면 작년에 이제 매출이 3,900억,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영업이익이 이제 260억 적자였는데요. 자, 올해 예상 매출은 7,800억, 예상 영업이익은 1,800억이죠.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보시면 1분기 때죠, 1분기 때. KMW만 이제 4분기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틀려요. 자, 1분기에 240억이 흑자 전환됐어요. 그 전에 그 260억 적자에서. 그러니까 KMW는 1분기 때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한 거예요. 강렬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뭐냐면 상당 부분 버블이 개입된 거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앙드레 코슬란이라고 이분이 헝가리 출신 최고의 어떤 그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이분은 주가는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심리가 80%, 수급이 20%. 펀더멘털 얘기를 안 했어요. 결국 심리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사자 심리, 팔자 심리. 그러니까 이제 KMW는 1분기 때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거기다가 2분기 때 또 1분기에 더블 이상이 나버리니까 더 강렬하게 반응한 거죠. 엄청난 오버슈팅이 발생한 거죠. 거기다가 KMW가 5G 전체적인 뭐 이익 볼륨도 그렇고
KMW가 절대적 주도주였어요. 주도주는 프리미엄이 작용합니다. 오늘도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OE솔루션은 보면 OE솔루션은 1분기 때는 뭐 반응이 KMW에서는 좀 약했어요. 근데 2분기 때 반응을 하죠. 2분기 때. 그러니까 그 5G 테마가 전체적으로 오를 때 KMW보다는 OE솔루션이 탄력이 조금 더 덜했죠.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았죠. KMW보다 먼저 조정을 받은 거죠.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이탈락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FHRC 같은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작년에 매출이 1081억, 작년에 매출이 260억, 영업이익이 267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은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해서 특히 3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3분기 때. 왜냐하면 갈주식들, 주도주는요, 악재 이후에 악재와 함께 바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5G 테마 전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같이 빠진 거죠.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건 무난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69억, 올해 710억이니까 뭐 배수 가까이가 나왔죠. 1분기 때 100억, 150억. 1분기에서 이제 한 50% 정도 증가했죠. 그런데 뭐 KMW라든가 OE솔루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좀 덜했죠. 그 1분기, 죄송합니다. 2018년도 4분기네요. 2019년도 1분기에 155억, 2분기에 165억.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그냥 꾸준했죠. 그러니까 여타 종목, 예를 들어서 KMW라든가 OE솔루션에 비해서는 크게 이슈화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도 이제 좋게 예상이 되거든요. 서진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저는 서진 시스템 역할이 중요하다고 서진 시스템 역할론을 얘기했는데, 역시 5G 전반이 다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F텍을 한번 보도록 하죠. RF텍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58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9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분기 때 2억, 2분기 때 21억에서 3분기 때 좀 강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역시 5G가 지금 조정을 막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4분기 때부터 이제 4분기서부터 특히 내년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RF텍의. 자, RF텍 보죠. RF텍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5G 시장에는 늦게 출발을 했어요. 늦게 출발하고, 그런데 늦게 출발했는데, 늦둥이가 이제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모바일 RT기 부가 장비 생산 업체고, 자회사가 이제 유스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필러 쪽이 굉장히 효자 노릇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보시면은, 자, 매출액은 이제 2018년도에 2,400억, 2019년도에 2,900억이고, 내년도에 이제 4,400억으로 거의 뭐 더블 가까이가 급증을 합니다. 더블까지는 아니라도 한 80% 이상 급증을 하죠. 매출 증가율이 뭐 54%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보면은 58억, 올해 143억에다가 내년에, 이거 좀 가렸네요. 390억. 엄청나게 점프를 하는 거죠. 그렇죠? 143억에서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390억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RF텍하고 RFHRC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올해는 뭐 물론 이제 RF텍은 올해도 괜찮은데 내년에 특히 굉장히 크게 퀀텀 점프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RF텍도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윗자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무슨 논리인 줄 아시겠죠? 자, 맨 위에 게 KMW예요. KMW가 자, 죄송합니다. 3번서부터 보도록 하죠. 맨 아래가 이제 RF텍이 먼저 조정을 받고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이제 상승 전환되는 폼이에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OE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후에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1개월, 2개월, 3개월째 조정 받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OE솔루션은 RF텍으로 보면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KMW는 지금 조정이 가장 늦게 시작을 한 거죠. 1개월, 2개월째 조정인데, 지금 OE솔루션으로 좀 더 희망을 드린다면, OE솔루션으로 따진다면 한 이 정도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KMW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RF텍이라든가 OE솔루션 혹은 RFHRC 이런 것들이 차고 나가주면은, 그러면 이제 KMW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KMW 보도록 하죠. 자, 지금 1.5%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바닥을 찍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한 무대기, 그 다음에 여기 두 무대기인데 세 무대기가 터져야지 좀 바닥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KMW는 5G 전반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RF텍이라든가 혹은 OE솔루션이라든가 RFHRC 이런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준다면 특히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과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애들이 먼저 올라가준다면 KMW도 같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견인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E솔루션 볼까요? 자, OE솔루션은 자, 월봉 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 빠졌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하방 경직을 유지를 해주죠. 밑에 그 꼬리가 저점이 아주 날카롭게 쌍바닥을 찍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 아직 완전히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아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RF텍에서 그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좀 수반이 많이 됐으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미비한 게 조금 안타깝네요. 이노와이어리스 볼까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이게 며칠 이동평균선인가요? 이게 며칠 이동평균선인가요?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인가 보네.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도 양호하게 좀 수반이 됐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이탈락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RFHRC 보도록 하죠. 자, RFHRC는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이 됐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RFHRC는 4분기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중국이 상용화가 시작됐고 중국의 통신 3사 중에서 특히 이제 파웨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파웨이 비중이 50%인데 이제 상용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빨리 들어오면 이제 좋죠. 그건 저도 이제 모르는 거고 여하튼 간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발 매출 수주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빨리 좋은 굿 뉴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상승 전환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RFHRC는 뭐냐면 기존에는 4G 환경에서는 실리콘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였는데 그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는 사실 그 5G를 커버를 못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질화 갈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로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질화 갈륨 기반이 좀 비싸요. 근데 이제 대량 판매가 되면 이제 단가가 떨어지죠. 질화 갈륨이 이제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보다 장점이 뭐냐면 스위칭이 빠르다는 접속이 굉장히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파라고 그러죠. 소형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는 이제 실리콘 대비 성능이 굉장히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리콘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로 다 표준화가 진행돼요. 그 표준화의 주역이 RFHRC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어떤 그 동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RF텍이 RFHRC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저는 우리가 RFHRC가 이제 탑픽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제가 갑자기 또 쓸데없는 얘기가 있네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미팅을 나갔어요. 5명씩 미팅 나갔는데 그 5명 모두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미팅을 했는데 5명 모두가 굉장히 예뻤어요. 여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순서가 정해지죠. 첫 번째 제일 마음에 드는 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그래도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 번째를 선택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개운치가 않죠. RF텍도 굉장히 좋은데 RFHRC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조금 느리더라도 저는 RFHRC가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맞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RF텍 보죠. 자, RF텍은 이제 사실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오늘 나온 보고서를 캡처한 거고, 그 보고서 영향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못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얘가 준비가 되느냐,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고 본 거죠. 뭐 고점을, 여기가 살짝 장중 고점이지만, 여기가 실질적인 고점이죠.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충분히 조정받고, 저점을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RF텍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갭 상승이 돌파 갭 혹은 급진 갭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갭이란 것은 수급의 어떤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RF텍도 그 RFHRC가 저는 제 기준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RF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도 이제 기간주중 마무리가 짓고 기타 서진 시스템, 이노바이어리스 그런 순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RFHRC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FHRC를 주력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 특성상 여러 종목을 나열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생리를 여러분께서 좀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홀로 서기에 성공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주관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얘기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모로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셔갖고 제 얘기는 참고를 삼으시고, 저는 물론 절대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논리거든요. 참고하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